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차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 또 장기 리딩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젠텍 오늘 예상외로 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저는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데, 조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좀 이제 뭐 기관들의 좀 기계적인 손절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창고가 키움키움 있고, 삼성 있고, 미래이데오 있고, 이제 보면은 NH투자증권도 있고, 근데 KB증권이 좀 매수를 해줬고,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오늘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좀 중요한 라인대에 좀 나와줬었던 것 같고,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창구적으로 부분에서 조금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수도 조금 빠졌죠. 일단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뭐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단 키트주들이 대부분 오늘 좀 박살이 났습니다. 일단은 시젠이 좀 한 4, 5%대 제가 이제 리딩 해드릴 때처럼 버텨줬으면 수젠텍도 좀 버텨줬을 텐데 이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온 시즌조차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진단키트 대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젠텍이 또 오늘 또 하락하는데 거의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쯤부터는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월화수 매수 기간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요때 우려했었던 24,000원 라인 때 사실 요까지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요 라인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또 특히나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오고 또 인터뷰 시기도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기업이 또 신뢰도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들 이슈들 조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련된 흐름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의 모양이 뭐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라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빠졌는데 얘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빠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빠졌고 이 빠졌던 라인이 이제 전 라인 때까지 좀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요런 그림으로 그리게 됐을 땐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 내일장도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제가 장 초반에 또 스트리밍을 켜볼까 생각 중이에요. 내일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도 이런 좀 기계적인 손절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저히 키트주 이제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집어 던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명 힘든 구간인 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고 여기 라인에서 잡으셨던 분들조차 3만원에서 잡았던 분들조차 지금 마이너스 20%대에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런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정말 과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거의 하루에 10%씩 뭐 빼는데 뭐 사실은 이거 장사 있나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멘텀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역시나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52,000원 라인 때까지 조금 이제 좀 진행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오늘은 스트리밍을 안 킨 이유가 어차피 내일 오전에도 스트리밍을 킬 거고 수젠텍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내일 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실시간으로 할 거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를 켜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목군도 하나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저녁은 이렇게 영상으로 좀 대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여전히 지금 수젠텍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은 조금 실망스럽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진 매트릭스처럼 원래 이런 식으로 차트가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얘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중에서도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수젠텍은 중앙체랑 항체, 특히나 중앙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비이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중앙체는 상용화가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제 뇌피셜이긴 해요.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게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없었다라면 젠스크립트가 굳이 중앙체 FDA, EUA를 받을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분명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백신이 지금 뭐 이제 오늘 모더나도 나왔고 화이자보다는 물량이 적죠. 지금 1,000만 명 정도 이제 좀 분량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뭐 이제 곧 있으면 12월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또 이제 관련된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또 얻어맞게 된다면 또 그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슈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제가 단기 이슈랑 좀 중장기 이슈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물론 제가 또 단기적으로 적느라 여기 또 기타 외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얘네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단 단기 이슈와 좀 중장기 이슈를 좀 분할을 해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는 3개월 이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는 이제 4개월 이상 걸릴 것들을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 물론 그렇게 됐을 때는 엑스프라이즈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앙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제 스트리밍에서도 제가 링크 달아드렸죠. 그래서 대부분 좀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수젠텍 대표가 PPT를 통해서 발표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FDA EUA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에 FDA EUA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또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만약에 이것도 수요가 없으면은 뭐 FDA에서 굳이 EUA를 해줄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 백신이 나오면은 지금 뭐 60%만 되더라도 뭐 예방 뭐 많이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백신은 여러분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뭐 간염이나 이런 것처럼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이 정기적으로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백신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 확인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앙체가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집중이 됐을 때 이제 이 기업이 한 번 더 대장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다른 회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중앙체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있지 않나 싶어요. 막말로 그렇게 쳐봅시다. 그러면은 뭐 지금 결핵이라든지 다른 거 굉장히 또 결핵 같은 경우도 이제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가지고 지금 시장을 휩쓸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면은 분명 그런 것들도 빨리 후발주자 따라해서 시장 다 논아먹기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애초에 또 항체 쪽으로 좀 많이 열렸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았나. 그리고 물론 주담의 얘기긴 하지만 당연히 주담이니까 회사에 유리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주담이 분명 중앙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특허 같은 게 페이턴트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술력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리 빨리 개발하더라도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잖아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용화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아무리 빨리 접근하더라도 분명 수젠텍이 먼저 선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체가 단기적으로 이제 개발 품목 신청한 것도 역시나 좀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앙체 아벨리노랩 LDT,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구소 자체가 이제 그거 받는 거고요. 클리아라고 하는 거죠. 클리아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 소마젠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받아 놓은 거에서 LDT를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이 연구소 자체가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받을 때 거기로 방문을 반드시 해서 좀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DT가 오히려 이제 개별 품목보다는 더 좋게 인식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지만 LDT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생겼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아벨리노랩과 MOU를 맺은 게 9월이기 때문에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벨리노 랩이 정말 생각이 없지 않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주담한테는 확인이 안 됩니다. 사실 이것도 그 이제 주담이랑도 통화한 날이 16일이잖아요. 16일에 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중앙채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대표 영상이 올라오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또 정보를 찾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아벨리노랩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것도 그렇고 아래 것도 그렇고 잘 되게 된다면 이제 기사화 한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했고 뭐 그런 부분에선 기사를 잘 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체 같은 경우도 이제 식약처 수출 관련된 정식 승인이죠. 정식 승인과 또 이제 국내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신청을 해놨고 이제 항원과 추후 이제 동시 진단 키트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아직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작성은 해놓지 않았지만. 어쨌든 주담이 그럴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항원 FDA 신청도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두담이랑 통화를 했을 때 제가 4분기 실적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그래도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자신감이 있었고 지금 항원 FDA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부분이었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이제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뭐 명확하게 신청을 했다라는 결과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청을 했다가 아닙니다. 신청할 예정이에요. 할 예정인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임상까지 다 끝났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항원 같은 경우는 독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품도 잘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으면 이 항원 쪽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가 또 영상에서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포럼 했을 때 나온 건데 거기서도 보시면 40여 개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일단 3분기보다는 확실히 좋다. 3분기보다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도 그 얘기 드렸어요.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제 9월 8일에 승인을 받았고 이제 본격적인 판매는 이제 10월부터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 11, 12가 이제 4분기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사실 이렇게 뛸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PCR 부분이 워낙 많이 또 공급이 됐기 때문에 항체 쪽이 좀 쪼그라들었다. 근데 항체 쪽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요번에 220만 개 총 그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슈가 있고 또 100% 항원은 아니지만 항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매출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40여 개 나라에다가 결국에는 공시에서 나왔던 14개 그 외에 기타가 있었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터는 총 15개 정도로 일단 최소 15개 최소 1 플러스 14에서 15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유통하는 그런 라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저번에 지나가듯이 뭐 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뭐 중남미 지역 뭐 굉장히 많은 나라들도 인증을 계속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기사화는 안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계속 좀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가 확실히 좋아지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분기 때는 솔직히 좀 실적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4분기에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면 충분히 투심도 많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라인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신뢰도를 조금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독감 동시진단 키트도 결국엔 겨울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지금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국 지역도 뭐 18만 갔다가 뭐 12만 갔다가 14만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고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그리고 변형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 변형에 대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진단키트 종목군들 다시 엄청나게 좀 슈팅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자가 면역 쪽으로 그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면 무조건 끝났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서 이제 진단주들이 동시에 다 얻어맞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젠도 10%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젠텍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돈 달아서 좀 많이 얻어맞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소마젠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진단 키트주이긴 하죠. 이거는 LDT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더나 관련된 이슈로 움직였고 진매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수젠텍도 분명 이와는 다른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종목임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역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투심은 많이 좋지 않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핵 같은 경우는 2에서 3년은 이거는 이제 WHO 기준입니다. WHO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또 이제 선행했었던 그런 회사가 2에서 3년이 걸렸기 때문에 회사도 보수적으로 2에서 3년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안에 실적이 전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전혀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그렇게까지 뭐 2년, 3년까지 물론 그때 돼야지 전 세계적으로 엄청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기는 저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같은 경우도 판매 진행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4분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기기 제가 1,500만 원짜리랑 이제 3,000만 원짜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알러지용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기사 이제 옛날 기사로 보시면 2020년에 이제 제품이 나오는 건데 지금 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피플바이오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치매 관련된 부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이 시총이 3천억 원 거의 근처에 되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은 치매, 알러지, 결핵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번 이 종목에 대한 그런 냉정한 평가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프라이즈 같은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코로나19 자가 진단에 관련된 그런 기술이고 요것도 이제 요번에 16일 영상에 나오죠. 영상에 나오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 커넥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넥스트 코로나 관련된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IGG, IGM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급자 제한으로 이게 안 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항체 진단에 어쨌든 간에 공급자 제한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엔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공급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할 수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새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이슈 어떤 건지는 사실 안 알려주잖아요. 회사에서 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 이제 이 회사 자체가 남들이 개발하지 않는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런 흐름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일단 먼저 이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갭들이 많이 생겨 있는 상황이에요. 갭들이 많이 생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여기 윗갭까지는 좀 빠르게 다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투심이 또 안 좋아지면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거 위에서 투자할 때도 보셨을 때 여기 윗라인에서 할 때도 갭 있는 거 다 진짜 치열하게 메우는 거 우리 다 보셨잖아요. 갭은 정말 냉정하게 메웁니다. 그래서 갭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갭이 결국에 52,000원 라인대에 있는 갭입니다. 그래서 이 갭까지는 지금 여기에도 갭이 있고 여기도 갭이 있고 뭐 여기도 갭이 있고 여기 라인에도 갭이 있었죠. 여기 라인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갭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눠서 이런 좀 종목의 움직임들을 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들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5분 봉상 봤을 때 여전히 지금 하락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이 숫자 상관없이 그냥 120선으로 부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120선 자체가 횡보하는 척하면서 지금 계속 꼬꾸라지는 이런 계단식 하락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일단 단기적인 좀 낙폭은 나올 수 있지만 내일에서는 정말 24,000원 라인 깨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21,000원이고 그 다음 18,000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기존 주주들이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결국엔 세력의 물량을 뺏으려고 아무리 해도 기존 주주들이 안 던지면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가 이런 라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때도 좀 제가 리딩 드릴 때 이거 왜 안 올리죠?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때 계속 지켜주면서 안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거 지금 올릴 생각이 없다. 아직 매집이 덜 된 것 같다. 요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지금 이거 세력이 아직 매집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아직 라인, 큰 라인 깨지도 않았고요. 세력이 정말 이탈이 되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랫라인까지 가면은 이제 사실은 세력이 매집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샀다가 조금 오르면 팔고, 팔면서 떨구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에서 조금 받아주는 척 하면서 물량 또 이제 집어 던지고 위에서 사서 밑에 던지면은 물론 그 호가에 대한 손해는 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살려는 전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지지 라인들이 있는데 그 병사들 다 죽이고 나면은 그 mid라인으로 빠르게 빠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 장에서도 제가 장 초반에 리딩 드렸지만 뭐 8만 주 터졌을 때 마이너스 8% 이렇게 터졌어요. 그러면은 그 8만 주 그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8만 주 정도 그래 뭐 한두 호가 정도 손해 충분히 감소하죠. 왜냐면 얘네들이 먹으면 몇백 프로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보통 날릴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물론 세력이라는 것 존재 자체도 뭐 주식시장의 관례로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전혀 나갔다라고 전 생각이 들지 않아요. 충분히 매집 기간이고 제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뺍니다. 제가 요때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주가 충분히 조정 받았어라고 했을 때 그나마 여기서도 그래 진짜 끝이야라고 했을 때도 이틀 더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혼을 빼놓는 종목이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그냥 멘탈적으로 보시기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수젠텍만 보지 마시고 과거에 투자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보셨을 때 이 종목이 뭐 기술 특례 종목이고 3분기 단기적으로 하나 안 좋았다고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4분기 때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올 거고 주담이 3분기보단 무조건 좋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실적 자체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인터뷰도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3분기부터 다시 4분기로 가면서 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줘야 됩니다. 신뢰를 가져줘야 되고 주주로서 뭐 당연히 이제 다 매도를 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충분히 좀 대응을 믿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여전히 내일까지는 매수 기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분할로 매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내일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좀 흐름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분할로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자금 또 30% 남겨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일단 조금 더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최악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좀 차분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은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 또 밴드 잡아드리기 전까지는 일단은 현금 무조건 보유하시고 두들겨 패면 그냥 두들겨 일단 맞아야 됩니다. 두들겨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손절내기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30% 이상이면은 30%면 50% 수익이 나야 되고 50%면 100% 수익이 나야 돼요. 물론 그 20%가 이제 그 복리로 붙기 때문에 뭐 먼저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돈은 월급이나 이런 걸로 또 다른 수익으로 조금씩 들어오시게 될 거고 결국에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30% 이상일 때 그리고 특히나 40~50%대는 까도 의미가 전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서 몰빵 쳐가지고 100% 수익 내셔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해서 몰빵 쳐가지고 100% 보실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그냥 존버 해가지고 이슈 보면서 그거 본전 찾는 게 빠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만 해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힘든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종목 완전 슈퍼 망한 거지만, 요렇게 보면 본전이고, 요렇게 보면 수익이고, 요렇게 보면 또 약간 손해고, 요렇게 보면 또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간에 따라서 주식은 얼마든지 손해가 될 수 있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차분히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물론 리딩하다 보면 멘탈이 나가요.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저도 사실은 뭐 이 리딩을 할 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죠.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어쨌든 저는 52,000원까지는 일단은 약속을 지키고, 제가 얼마가 되던지 간에 정말 정성과 열의를 다해서 리딩을 도와드릴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을 고깝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거 다 감수하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 리딩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리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한 유료방보다도 솔직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한번 결제해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정말 설명드리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추가적으로 이슈가 좀 생기거나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드릴 거고, 내일도 여러분들 장 초반에 많이 불안해 하실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도 장 초반에 스트리밍 똑같이 10시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답답하시고, 그다음에 어제도 계속 스트리밍 하다가 오늘 없으면 또 좀 아쉬우실 수도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시고, 내일 또 답답한 이야기들 하면서 또 저랑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시면서 이 힘든 시기들 좀 같이 이겨나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물론 중앙체가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백신이 나오면 중앙체는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당연히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기업이 어쨌든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가 좀 기간이 뭐 제가 일단 3개월 이내로 잡기는 했지만,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우리가 한 번쯤은 또 반전을 노려볼 만한 그런 이슈도 있고, 여전히 기술적 반등은 안 나왔다. 그래서 항상 영원히 내리는 주식 없고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음 잘 다잡으시고, 만약에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나는 이 종목 정말 믿는다, 나 공부했는데 정말 끌고 갈볼만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이슈 계속 체크하시면서 같이 나아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52,000원 라인까지는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고, 저는 이제 갭은 반드시 메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갭을 메웠어요. 물론 이 갭을 메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갭을 메울 수도 있지만, 설마 영업이익 지금 누적으로 3분기까지 191억 원이나 한 기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진 기업인데 작년이랑 똑같은 이런 주가 라인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개발 단계가 아니라 코로나19 관련된 제품들은 완성이 되어 있고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안정성 부분은 보다도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지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기간으로 보세요. 어떤 차트를 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차트나 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박스 끓여보세요. 나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라고 시작하고 눈 가리고 이렇게 막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라인에선 수익일 거고 어떤 라인에선 손해가 된다라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조금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전에 또 스트리밍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내일 또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해야 되는 그런 좀 또 체력적인 또 부담감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라면은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답답한 얘기도 좀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수젠텍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화이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